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소리 괜찮아요? 뭘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일단은 네, 마이크 쪽에 가까워서 저는 손을 워낙 자주 쓰는 타입이라서 도대체 이게 뭔 짓인가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네,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눈 했고 귀 했어. 그래서 눈 했고 귀 했어. 눈과 귀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눈과 귀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일단 기타 감각, 후각, 그리고 미각, 피부 감각 봅시다. 뒤에 잘 들려요? 잘 들려? 오케이. 자, 일단 후각은 코, 그리고 미각은 혀, 피부 감각은 피부. 너무 간단한가? 자, 근데 이제 후각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좀 예민해. 우리 예민한 감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예민해. 예민하다는 건 농도가 되게 낮아. 그게 뭔가 똥냄새 아니면 화장품 냄새 아니면 마시는 뭔가 음식 냄새들이 낮은 농도더라도 그게 새로운 자극이면 금방 잘 받아들여서 이거 뭐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라고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야. 그만큼 쉽게 피곤해서 오케이? 같은 온도가 계속 제공이 되게 되면 그 냄새 자극 정보에 의해서 무뎌지는 거야. 무뎌져.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여서 뭔가 판단했던 거가 동일 자극이 계속 주어졌을 때 감각이 순응이 잘 돼. 오케이? 그래서 감각의 순응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자. 자, 순응. 감각의 순응. 수능 시험 볼 때 그 순응이 아니라 순응이라고 하는 건 동일 자극이 계속 제공이 됐을 때 동일 자극이 계속 제공됐을 때 배웠을 때 오케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 그 자극에 대해서 무뎌지는 현상. 자, 적어줘봐. 여러분 책에 적어줘봐. 근데 그래서 후각은 수능이 잘 돼. 오케이? 수능이 잘 돼. 근데 모든 감각이 수능이 잘 되면 그러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같은 세기로 때리고 있어. 여러분이 맞고 있어. 근데 그 맞는 통점, 그지? 자, 피부 감각 중에 자 굉장히 강한 열, 강한 화학적 자극, 강한 열이나 강한 화학적 자극 아니면 강한 어떤 압력적 자극, 그지? 압력적 자극을 우리가 수용해주는 감각점이 있어요. 그 감각점은 통점입니다. 감각점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느끼는 게 통각이야. 오케이? 근데 그 통점이 만약에 동일 자극이 계속 제공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수능이 돼버리면 어떨까? 나는 계속 맞아도 아픔을 모르고 맞고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지. 누가 날 때려. 피해야지. 피하고 신고하고 도망치고 막 그래야지. 얘가 개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모든 감각이 다 수능이 되는 건 아니고 감각의 특징마다 약간 달라. 그래서 후각은 나름 수능이 잘 되어야지만 다른 또 냄새 자극 정보를 또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민한데 수능은 잘 돼. 그지? 수능이 잘 되니까 예민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낮은 농도의 자극, 서로 다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다양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오케이? 서로 다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인다. 수집한다. 쉽게 말하면. 네, 서로 다른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잘 수집하더라. 이게 지금 후각의 특징이야. 오케이? 근데 통각은 그러면 안 돼.
후각은 뭔가 계속 나를 막 타격을 해. 그지? 계속 독이자극이 들어왔어. 그것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돼. 한번 이제 수능이 아주 잘 안 되는 감각이 통점이야. 수능이 잘 되지 않는다. 감각의 수능이 잘 되지 않아야지만 우리 개체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 오케이. 누가 또 때렸어. 아씨, 피하지. 내가 포시틴 발라서 상처가 나서. 근데 얘가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얘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 한 번 그냥 발랐다고 해서 장땡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통점은 수능이 잘 안 되더라. 근데 수능이 잘 되는 형태도 있더라. 그렇다면, 자, 여러분의 102쪽 거기 보시면 후각 설명 나와 있는 거에 아래쪽 중간쯤에 보니까 내부에 글이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럼 후각은 어떻게 성립되냐? 코 있어요, 코. 코를 대충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대충 그려볼게. 콧구멍이 있어.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겠지. 이제 기체 상태의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깊이 들어갈 거야. 깊이 들어가서 코에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인중 있는 부분 여기는 인중이고 여기 있는 그 내부를 깊숙이 봐보면 위쪽 부분 여기를 우리 후각 상피라고 해요. 여기 위쪽이 이제 두개골 쪽 머리 이마꽃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여기가 후각 상피고 이 후각 상피에 이렇게 후세포들이 이런 방향으로 기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 오케이. 후세포들이 여기 있고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후세포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후세포가 기체 상태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수집해주는 감각세포야. 됐죠? 그래서 기체 상태의 다양한 화학물질, 얘가 자극원이 될 거고, 얘를 수집해주는 각각의 후세포들이 이렇게 있더라. 됐죠? 그리고 후신경을 거쳐, 후신경이 여기 뒤에 있겠지? 이렇게 후각신경을 거쳐, 배내로 가서, 이거 지금 위험한 냄새야. 피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거 지금 맛있는 냄새는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코에 저 후각상피 어디 쪽에 붙어 있고, 후세포가 어디 있고, 어떤 그림인지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후각 간단해요. 그래서 냄새를 맡는 가장 기체 상태 물질, 후각상피, 후각세포, 후각신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미각. 그죠? 미각은 혓바닥. 혀는 굉장히 여러분의 몸에서 되게 두툼한 근육입니다. 자, 두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혓바닥이 이렇게 있고, 혓바닥 단면에 요렇게 생긴, 요렇게 좁쌀 같은 돌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백태도 껴있겠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좁쌀 같은 돌기가 있고, 좁쌀 같은 돌기를 자, 우리 근데 혀가 있지만 이제 입 내부에는 침샘, 혀밑샘, 턱밑샘이 있어서 침이 분비가 되죠. 음식이 들어오면. 그래서 분비된 침에 의해서 이 침이 고체로 들어왔던 것들이도, 그죠? 그것들도 녹여서 액체로 좀 만들어주잖아. 액체 상태로 녹여졌던 얘네들이 혀 내부로 스며들어가는 거야. 혀 내부로 스며들어가서 혀 안에 지금 뭐가 존재하냐? 자, 약간 거기 맛세포 보이는 약간 다발로 존재하는 게 보일까? 자, 얘가 좁쌀 같은 돌기를 유두라고 하고 이 깊숙이에 대한 측면이 요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이 좁쌀 같은 돌기 단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런 모양. 얘네들이 세트로 묶어 있거든? 여기가 뭐지? 자, 맛세포. 아까 코에서는 후세포가 있었죠. 그죠? 근데 혓바닥에서는 맛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얘가 맛세포가 거의 얘 확대해서 그려볼게. 맛봉오리처럼 이렇게 맛세포 다발들이 뿅뿅뿅 세트로 묶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단맛을 수집하게 하는 또는 쓴맛을 수집하게 하는 각각의 맛세포가 세트로 묶어져 있는 거야. 그걸 맛봉오리라고 해. 맛봉오리. 맛봉오리. 그죠? 여기다 동그라미. 자, 여러분 책에 보니까 맛봉오리의 맛세포라고 써져 있죠. 그죠? 좁쌀 같은 단면, 그걸 유두라고 하고, 유두의 깊숙이로 액체 상태 물질이 스며들어가게 되면, 그지? 맛봉오리에는 맛세포가 그 여러 가지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을 수집을 한다고.
근데 그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어떤 형태들이냐? 자, 혓바닥에서 느끼는 5개의 기본 맛이 있어. 이제 여전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단맛, 그지?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알게 된 건 감칠맛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단, 짠, 쓴, 신은 알겠어. 오케이? 얘는 뭐야? 남자애들이 가장 극대노하는 거, 간이 안 맞는 거, 뭐 짜거나 시거나 한 것 없이 뭔가 고기 육수의 느낌이 안 나는 거, 이 맛의 깊이가 깊지 않은 거. 이렇게. 여러분 요리를 안 해보셨죠? 해봤자 계란 후라이 정도밖에 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요리의 기본 베이스는 육수예요. 육수. 그러니까 채소 육수가 있고 채소를 넣고 우린 물이 있고 고기를 넣고 우린 물이 있어. 근데 이제 그냥 맹물에다가 여러분이 뭔가 뭐 막 국을 끓였다라고 하자. 그러면 맛이 깊지가 않아. 그러니까 국물의 맛이. 뭔가 또 이걸 또 구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전골을 만들 때도 어머님이 북어대가리나 아니면 쇠고기 덩어리나 막 이렇게 고기를 넣고 막 끓인 물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음식을 만들면 국물을 먹어도 맛이 괜찮아. 근데 이제 이걸 대부분 다 MSG로 해결을 하지. 왜냐면 세상이 너무 이렇게 바쁘잖아. 그래서 순수 북어포 넣고 고기 넣고 육수 넣고 국물을 우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즘은 뭐 코인 육수처럼 동그란 거 코인 집어넣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맛이 그냥 구현되게끔 해주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 재료도.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깊게 넣지 안 돼. 그냥 북어 대가리 집어넣고 국물 우려서 먹어야 돼. 막 그러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감칠맛이라는 게 여러분 그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에 뭐가 있냐면 감칠맛을 수집하게 하는 맛세포가 있어. 근데 얘는 특정 단백질을 아미노산 계열을 수집해. 오케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그 특정 아미노산, 뭐 글루탐산? 이런 아미노산을 수집해. 그러면 이게 충분히 수집이 되면, 되게 뭔가 풍족하다, 뭔가 풍미가 깊다, 이런 판단이 뇌내에서 내려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감칠맛도 어느 정도 수집해주고, 또는 단양, 짜냥, 쓰냥, 신냥, 이걸 수집해주는 맛세포가 실제 맛봉오리, 이게 한 덩어리가 뭐 단맛세포들만 띠기 모여있고 그러진 않는다고. 단맛세포, 뭐 쓴맛을 느끼는 세포, 신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여러 개가 묶어있어. 단맛세포, 신맛세포, 쓴맛세포, 또 여기도 단맛세포, 짠맛세포, 이렇게 돼요. 하나의 맛봉오리에 한 타입의 맛세포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옛날 꽃날에는 한 타입의 맛봉오리 세포들만 어디에 특정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맛지도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어. 그 맛지도가 뭐냐면 이제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누군가를 안대를 씌우고 뭐 이렇게 면봉으로 양파 우린 거 아니면 짠 거 아니면 뭐 쓴 거 이걸 이제 혓바닥으로 각각 위치를 해서 너 얼마나 뭐 이렇게 짠냐 쓰냐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은 주로 뭐야 쓴맛을 느끼고 여기가 쓴맛이구나 쓴맛을 느끼고 오케이 이쪽은 뭐 주로 단맛을 느끼고 여기는 신맛을 느끼고 양 옆구리는 전체는 짠맛을 느끼고 이렇게 논문을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해석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된 거지. 오케이 짠맛 세포는 골고루 다 느낄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양 옆구리에만 신맛 세포가 있고 오케이 여기만 있고 이렇게 생각된 거야. 근데 실제 그럴까? 안 그런다고. 왜? 음식을 먹으면 복합적으로 골고루 다 판단하잖아. 그리고 실제 맛봉오리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맛봉오리 세포들이 한 개의 타입의 세포들만 끄덕끄덕 모여서 여기는 신맛 맛봉오리 세포만, 여기는 쓴맛 맛봉오리 세포만, 여기 단맛 맛봉오리 세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건 이제 맛지도로 혹시 학교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 애선 교육과정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읽어주신 타입인 거야. 실제는 지금은 이게 맛지도가 틀렸다. 이게 지도가 아니다. 여기만 단맛 느낀다. 이게 아니고 전체 골고루 다 단맛을 느끼는데
그 단맛을 느끼는 정도가 여기는 플러스가 한 7개면 단맛 그때 단맛 이런 형태면 다른 부분도 단맛을 느끼긴 해. 근데 여기가 많이 느끼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네, 다른 부위도 신맛을 느끼는데 여기만 유독 신맛이 그때 이렇게 여기도 신맛 느끼는데 됐죠? 이렇게로 보시는 게 맞다고요. 신맛 느끼는 부위가 여기가 좀 더 많아. 단맛 느끼는 부위가 좀 더 많아. 다른데도 느껴.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맞지도 해야 된다. 해석 설명했고, 맛봉오리, 맛세포, 다발이라는 것도 설명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액체 상태 화학물질들이 스며들어가면 이 맛봉오리 뒤쪽으로 맛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각신경 이걸 거쳐 대뇌로 가서 대뇌가 되게 맛있구나 복합적으로 판단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후각하고 미각까지 자 7, 8, 9번 7, 8번만 완성해줘봐. 어렵지 않죠? 7번 첫 번째 O예요, X예요. 7번에 첫 번째 후각세포 기체 맞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쉽게 피로해짐으로 그죠? 수능이 자 쉽게 피로해진다. 수능이 잘 된다. 같은 냄새 오래 맡으면 둔해진다. 맞다. 후각은 수능이 잘 된다. 자, 세 번째 맛봉오리 액체 상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 감각세포 다발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다발이요, 다발. 오케이. 한 개의 감각세포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맛봉오리는. 그지? 감각세포 다발이더라. 자,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매운맛과 떫은 맛이 있다. 있을 것 같죠? O예요, X예요? 자,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X예요.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저희가 매운맛, 그지? 또는 떫은 맛, 매운맛, 떫은 맛. 그 다음에 비린맛. 야, 비려. 걔는 왜 이렇게 비려? 이렇게 표현하잖아. 뒤에 맛살을 붙이기도 하고. 그죠? 맵다, 떫다, 비리다 라고 하는 건 복합적인,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단어를 잘 만들잖아. 그래서 보다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감각이야. 그래서 비린 건 후각. 그러니까 이제 뭔가 청소가 덜 된, 설거지가 덜 된 컵에 있는 물을 마시다가 보니 이제 설거지가 좀 덜 돼서 코에 그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그 후각적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얘 왜 이렇게 비려? 또는 생선에서 분비해주는 그런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코로 들어와서 생선 비린내가 너무 나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건 후각적 정보의 판단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맛을 붙이긴 했지만, 자, 우리 여러분 고추, 매운 고추를 먹거나 했을 때 어때요?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추예요. 특히 오이고추. 오이고추를 간혹 가다가 오이고추처럼 생겼는데 겁나 뒤지게 매운 게 있어. 선생님은 정말 맵찔이거든요. 근데 초강력 맵찔이. 그러니까 매운 걸 워낙 좋아하지 않아. 싫어해. 극혐해. 자, 그래서 막 마라탕 먹고 하는 애네들 있잖아. 막 스트레스 풀리다고 깜짝 보면서 나는 모르겠어. 되게 아파. 그러니까 왜냐면 매운 건 실제 이 내부에도 존재하는 이제 맛세포, 혓바닥에 존재하는 맛세포도 있지만 우리의 피부 감각이 자, 피부 감각으로 돌아가서 통점, 합점, 촉점, 냉점, 온점 이렇게 5개 있거든요. 통, 앞, 속, 냉, 온, 피부 감각점. 피부에 어디 있냐면 주로 이제 피부에 있다라고 하니까 피부에 이렇게 보면
피부가 이렇게 얇게 있고 표피층 좀 더 깊숙이가 진피층. 오케이? 깊숙이가. 그리고 이쪽 얇은 표피층은 뭐 이렇게 죽은 세포나 먼지나 뭐 이런 것에서 떨어져 나가.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진피층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새로 재생되거나 만들어지기도 해. 여기 봐야 돼. 진유형. 여기는 표피층, 여기는 진피층. 진피층에서부터 뭐 필요한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혈액이 흘러다니면서 양분을 공급도 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감각점이 있는데 통점은 혹시 시험 문제 나와 어떻게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감각점이게 라고 알아내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통점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들이 이 표피층과 가까이 한 개들이 아픈 감각,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한 열, 강력한 화학적 자극을 수집해주는 게 얘네들이야. 통점. 오케이? 개수가 제일 많아. 오케이? 그래서 그 강한 열이나 강한 화학적 자극을 수집을 해줘서 야, 너 지금 되게 위험해. 너 피해야 되겠어. 야, 너 어떻게든 도망가. 이렇게 뇌에서 판단 내려서 내 개체가 안정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거 통점이야. 근데 그 통점이 겉에 있는 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너네들의 몸의 소화기관, 위장기관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이 어린 친구들이기만 내장이 아프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내가 내장이 나의 내장 장기가 여기가 뭐 간이야, 여기가 이자, 여기가 소장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제 계속 꾹꾹꾹꾹 누가 막 쑤셔 아파라고 하는 느낌의 어떤 지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장기관이 어디 있다 위치도 아는 거거든. 평생 안 아는 게 좋아. 내장기관 게 뭐 여러분들 중에 또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염이나 그러니까 신경성 위통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스트레스성. 근데 이제 우리 엄마랑 언니는 조금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위가 약해. 그래서 막 조금만 뭘 먹으면 위가 막 속이 쓰릴 것 같아. 아파 막 그런 느낌을 받는데 위가 어딘가 아프다. 위가 쓰리고 막 그러다는데 여러분은 그런 느낌 없죠. 잘.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복을 오래 유지하지 말고 그제 끼니 먹어야 되는데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러면 이제 위가 아프거나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위도 야 너 지금 되게 위험해 라고 위 자체도 통증을 통증 정보를 주는 거야. 오케이? 통점이 있어서. 오케이? 그래야 내가 보살필 거 아니야. 이 주인네가 나를 보살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 내장기관에도 야 너 지금 되게 뭔가 강한 속이 쓰린 뭔가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통점이라고 하는 건 피부 표면에도 있지만 어디? 우리 여러분의 소화기관이나 또는 입 내부, 그죠? 입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입 속에도 존재한다고. 근데 그런 통점이, 그지? 내가 아까 오이고추 싫어했잖아. 왜 싫어하냐면 얘는 왠지 배신당한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가끔씩 야, 너 매운 것도 좀 먹어야 밸런스가 맞아 라고 이제 추천해서 주면 오이고추인 줄 알고 먹었어. 오이고추는 아삭거리고 그냥 피망 같은 느낌이잖아. 파프리카. 근데 그런 오이고추 중에도 굉장히 약간 매운 그 능력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애가 있다고. 오이고추인 줄 알고 먹었는데 오이고추가 아니야. 막상 겁나 매워. 그러면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그러잖아.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걔를 뱉어내야 덜 매운데 빨리 얘를 없애려고 꿀꺽 삼켜. 그럼 매워가 계속 들어오잖아. 소화기관 안에도 내부 내장기관에도 이 아픈 걸 수집하게 하는 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하는 건 계속 통점에서 수집해주는 맛이거든. 그러니까 맛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얘는 통각이 수집해주는 거야. 통점이. 그래서 아픈 걸 계속 주고 또 그게 모르겠어. 도파민이 터진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딱 찌클리고 그 매운 걸 내가 견디면서 먹었어 이런 성취욕을 갖는 사람도 있나 봐. 그래서 마라탕이 한창. 마라탕 유행 좀 지나지 않았냐? 요즘은 이제 두쫑크도 유행이 지났다고. 두쫑크도 유행이 지났고 어저께 릴스 보다가 릴스 보니까 버터떡 새로운 디저트가 또 유행하려나 봐요. 저는 잘 안 좋아해서 딱 4분의 1 조각 먹어보긴 했어요. 두쫑크 먹어봤어요. 두쫑크 남자들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나쁘진 않아.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졌거든. 하나 사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4분의 1로 나눠서 먹어봐. 이게 없는 식감이긴 해. 우리나라 과자 중에 없는 식감이긴 해. 그 카다이프 면이 면이거든.
네, 먹어봐도 나쁘진 않다. 나도 막 이렇게 막 트렌드에 민감해서 꼭 먹어야지 이런 편은 아닌데, 그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또 어떤 식감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통점이에요. 매운 건 통점입니다. 매운맛은 통점이 수집해주는 거야. 자, 떫은 건 뭐예요? 떫은 건 얘는 자, 떫은 맛은 여러분이 느껴본 적이 오히려 더 없었을 것 같은데 안 익은 과일 먹어본 적 있어요? 망고? 감, 맞아. 감이 더 많긴 해. 감은 우리 쉽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야 어디서 감 따서 야 이거 좀 익혔다 먹으면 맛있다 했는데 종자 자체가 걔는 떫은 거야. 그래서 깎아 먹어도 돼. 이건 뭐 뱉어내도 계속 이런 거지 같은 감정이 계속 남아요. 당분간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눌리는 자극을 주는 거거든. 떫은 맛은 그러니까 압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압력적 정보야. 압력. 세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내 나를 누르는 감각. 그게 압점이야. 압점에서 압력적인 자극을 수집을 하거든. 근데 그 압점도 피부 감각점이니까 우리 입속에도 그 다음에 목구멍 안에도 있어. 근데 그런 떫은 맛이라고 하는 그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그 감덩어리가 들어와서 내가 뱉어내도 계속 그게 뭔가 누르는 거야. 뭔가 눌러. 그래서 막 우유를 먹어봐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당분간 계속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압점도 마찬가지 피부 감각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점은 뭔가 이제 스치는 거, 누가 나를 스쳐갔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 자, 냉점과 온점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통점. 아까 매운맛 얘기하면서 매운맛은 통점이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떫은 맛은 압점이 수집해주는 감각점이더라. 됐죠? 그리고 나머지 냉점과 온점은 냉점은 주변의 온도가 딱 얘 지금 37도야. 얘는 딱 48도야. 절대 온도를 수집해주는 게 아니고 절대적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 변화. 상대적으로 좀 차가워졌네.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차갑네. 이 상태보다 조금 더 따뜻하네. 상대적인 온도 변화. 그지?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수집해준 거야. 처음보다는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아. 처음보다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 이런 온도 변화, 상대적 온도의 변화를 수집해주는 게 이게 냉점과 온점이에요. 됐죠? 감각점. 근데 대체적으로 통점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림상 볼 때 이렇게 동심어 모양으로 앞점도, 온점도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오케이?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저 피부 감각점이 피부 겉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소화기관에도 있어요 라고 했었죠. 그죠? 거기다가 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분포 밀도가 피부 감각점의 분포 밀도가 일단 통점이 제일 많아. 왜? 통점이 제일 많아야 야 너 지금 되게 위험한 거야. 빨리 어떻게 대처해? 라고 하는 명령을 액션을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개체가 어떤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통점이 제일 많은 거고 감각점의 분포 개수, 변화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압점, 전반적으로 통점, 압점, 초점 제일 적은 게 냉점, 온점이에요. 냉점. 오케이. 그래서 분포 밀도의 개수 변화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걸 바탕으로 마저 한 번 더 9번, 10번 완성해봐요. 맞다. 그 감각점이 아까 통, 앞, 촉, 냉, 온 이 순서대로 분포의 개수가 다 다르겠지. 그지? 근데 이제 몸의 부위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할 때 몸의 부위에 따라 모두 다 골고루 똑같이 분포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어디 손끝, 발끝, 이게 우리 몸의 말단부, 귀끝, 입술, 네, 이렇게 코나 이렇게 말단 부위는 외부 정보, 노출이 많이 됐잖아. 돌출되어서. 외부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끝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되게 분포 밀도가 미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안쪽, 아니면 허벅지 안쪽, 막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겉에는 바로 보이니까 멍들면 때릴 때 그죠? 이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이제 이렇게 밖에 보이는 측면보다 안쪽에 그지? 안쪽이 덜 피부 감각점이 분포 밀도가 미래. 왜냐면 외부 자극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멍도도 잘 들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피부 감각점 아까 설명했고요. 자, 그럼 7번부터 10번까지 답만 확인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저가 또 이어서 할 건데 당연히 숙제는 다음번에 들어올 때 숙제는 배꼽 쪽까지 여러분이 다 완성해와야 되고 잠깐 쉬었다가는 제가 신경계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혹시 학교에서 알려줬죠? 가자마자 중간고사 어찌 보는지. 그지? 나는 4월 20날쯤 본다. 손. 4월 20날쯤. 20은 아니냐? 혹시 4월 15일날 본다. 그러니까 평균적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학교를 일단 찾아내려고. 보통 4월 29일날 보던데. 그래서 29일날, 29, 30, 5일 넘어간다. 손. 그런 야비한 학교는 없구만, 다행히. 손을 들러있어. 아직 모르겠어. 알겠어. 일단 답만 확인해보고 혹시 다음 주까지 학교에서 중간고사 날짜 대충 좀 알려줘. 다음 주에는 좀 알아서 좀 수집 좀 하자. 우리 시험 대비 모두 들어가야 되거든. 자, 7번에 첫 번째 OOX, XO 이렇게 되겠죠. 자, 8번에 크로스. 그래서 그림 볼 수 있어야 돼. 9번에 후각신경, 미각신경, 감각신경입니다. 피부 감각점은 감각신경. 9번에고요. 10번에 피부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각은 감각점에서 받아들이죠. 5. 주사 맞을 때 아파. 이게 온점이 아닙니다. 따뜻. 네, 이거 뭐예요? 냉점도 아니죠. 뭐예요? 통점. 통점. 강력한 압각, 강력한 어떤 강한 화학적 자극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한 뾰족한 것에 찔리는 거니까. 자, X. 자, 그다음 3번에 O. 4번에 X예요. 균등하지 않아요. 말단부가 훨씬 많아요. 자, 두 감각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그죠? 멀어질수록 더 수집할 수 있는 그 수집의 포커스가 먼 부위에 넓혀져 있다는 거잖아. 조밀조밀하게 있을수록 더 예민하게 잘 수집하겠지. 그래서 X. 자, 잠깐 쉽시다. 고생했어. 숙제 놓고 있어도 돼요. 쉴 때 아주 화끈하게 하고 막 색도 덮어보고 막 바로. 백구까지 너무 많이. 백구까지 쉬었거든요. 학교생들 다 아직 안 들어오셨지? 수업도 아직. 지원아, 학교생들 다 안 들어오셨지? 다 수업했어? 혹시 첫 주에? 논팀은 했어? 그러면 선생님 몇 분? 두 분? 한 분? 두 분. 그러면 단원 어디 들어갔는지 나중에 다음 주에 알려줘. 일단은 2단원 순서가 있는지, 일단은 4단원 순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2가 돼서도 또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더 깊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계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감각기관에서 각각의 외부 정보를 수집해서 오면, 그지? 그 수집해서 오는 역할만 해, 감각기관. 수집만 해. 그 수집했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뇌가 하겠지. 그지? 그 뇌가 해줄 수 있도록 뭔가 진행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크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동물세포는 이렇게 동그래.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의 몸에 존재하는 동물세포는 동글하고 핵을 갖고 있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는 세포질이고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고1 때 배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주는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한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야. 그런데 뭔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수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선처럼 정보를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포가 이런 모양으로 기럭지가 길게 생겼어. 하물며 1m나 더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어서 핵은 모든 여러분이 중1 때 배웠잖아요. 핵 속에 뭐가 있어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모든 명령어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명령어.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든 명령어를 다 핵이 갖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핵이 통제해서 이 세포를 컨트롤해. 근데 얘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수신기 역할. 빨리 다른 곳으로 보고해주고 서로 종합적 판단을 해줘야 하는 수신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럭지가 길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포는 신경세포고 얘도 세포니까 당연히 핵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해. 오케이. 지금 저는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의 구조. 세포니까 핵을 갖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뭘 하더라? 신경세포체라고 하더라. 그쵸?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많은 물질 대사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명령을 주겠죠. 자, 근데 외부 정보를 이렇게 안테나처럼 수신기가 있어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외부 정보를 막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준 이 돌기를 우리는 가지돌기라고 해. 예, 누군가 준 외부 정보들을 수집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어디서 내려서? 여기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가 내려서. 오케이. 그리고 기럭지가 길게 되어 있는 이 뉴런이 1m나 되는 뉴런도 있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를 서로 연결해줘서 이렇게 서로 상호 뭔가 정보를 수집받아서 또 이어지도록 하기도 한다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도 해. 서로서. 되겠어요?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세포. 핵을 갖고 있는 부분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에서부터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돌기, 가지돌기. 돼요? 오케이. 그리고 가지돌기를 제외한 나머지 마치 사람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얼굴 쪽, 위쪽 상반신이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 목부터 다리까지 해당하는 기럭지가 긴 전체 부위 여기를 축삭돌기라고 해. 축삭돌기. 구조를 물어보니까 알고 계셔야 돼. 그죠?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구조를 물어보니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가지돌기, 축삭돌기, 핵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체 부분이 있더라. 그걸 여러분 책은 눕혀가지고 표현되어 있고 나는 세웠어. 그쵸? 오케이? 책 봐봐. 110쪽. 그래서 뉴런의 구조.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쵸? 110쪽. 보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축삭돌기 쪽 부분 보니 뭔지 비엔나 소시지 알아요? 비엔나 소시지? 비엔나 소시지처럼 뿅, 뿅, 뿅 뭔가 쌀록쌀록하게 얘를 감싸고 있는 구조가 있죠? 그쵸? 얘를 우리 뭐라 하냐? 얘를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
각각을 다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 네, 써주세요. 여러분 책에는 안 써져 있어. 마리집. 이 마리집의 자 여러분의 축삭돌기를 부분 감싸고 있는데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이제 전기적 절연체 전기적 정보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거든. 전기적 절연체라고 적어줄래? 그리고 얘의 정체는 휴반세포야. 휴반세포라는 또 하나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말고 또 다른 휴반세포라는 또 하나의 세포가 얘를 부분 마치 여러분 그 운동하면 가끔 여기 뭐 이렇게 손목이랑 인대 다치지 말라고 테이핑 해놓잖아 먼저. 그런 것처럼 부분 군데군데를 압박을 가해서 테이핑을 해준 것 마냥 군데군데 얘를 감싸고 있는 거야. 축삭돌기를. 왜 감싸야 하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형태야. 얘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 축삭돌기를 지금 눕혔어. 이 축삭돌기 부분을 눕혀가지고 나타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마리집에 감싸여져 있는 축삭돌기 부분도 있고 마리집에 안 쌓여져 있는 것도 있어. 그러면 얘는 마리집에 안 쌓여 있으니까 이런 아이를 마리집이 없네 라고 하여 진유야. 마리집이 없네 라고 하여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해. 민마리집 신경. 우리 보통 대머리, 예전엔 대머리 많이 썼거든 표현을. 근데 민머리라고 표현하기로 공식 표준 국어 명칭에 민머리야. 민머리가 더 기분이 나빠. 자, 대머리, 민머리.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표현이 민이야. 있어야 돼. 그게 없다 그러면 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있으면 그냥 마리집 신경 이렇게 표현해. 해요. 마리집이 전기적 절연체라는 역할을 한다면 얘가 어떤 역할이냐면 원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여러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울 거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나트륨 이온이 뉴런 주변 조직에게 있어. 뉴런 주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주변의 조직에게 이런 이온들이 잘 있고 그 이온들이 뭔가 특정 신호에 있었을 때 들어오면서 야, 너 지금 뭔가 자극 왔거든? 그 자극 정보를 흘려보내.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얘를 들어오게 하는 문이 순서대로 다 여기 옆에 싹 다 있어서 얘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모든 이 나트륨이 들어오게 하는 문을 순차적으로 다 열어 제끼면서 여기 있던 정보가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중간에 건너뛰면 안 돼. 네, 모든 문들이 있을 때 그 문들이 다 활성화가 돼서 나트륨 이온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있던 전기적 자극 끝까지 가는 거라고 돼요. 그런데 마리집이 있으면 전기적 절연체에다가 얘가 있으면 얘가 나트륨이 들어오게 하는 이온의 문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었는데 걔가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해주는 뭐가 이 마리집이 감싸져 있어서 쉴드를 쌓고 있는 거잖아. 쉴드를 쌓고 있어서 오케이 얘와 다르게 마리집이 있는 신경과 마리집이 없는 신경과 다르게 나트륨이라는 아이가 들어와서 아 야 너 지금 뭔가 전기적 정보를 흘려보내야 되겠어 라고 신호가 처음 스타트가 와. 오케이 그러면 옆에 있는 문을 활성화시켜서 밖에 있던 나트륨이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덮어져 있잖아. 마리집에 감싸여져 있어서 여기 문을 못 열겠지. 듣고 있어요 진유씨? 여기에 있는 문을 못 열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을 못 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안에 들어와 있던 나트륨이 여기는 건너뛰고 마리집에 감싸여져 있는 이곳은 건너뛰고 이렇게 가. 야 여기는 안 되겠대. 못 들어오겠대. 막혀져 있으니까 야 너 들어와. 그럼 알았어 들어올게. 야 여기 너 문 열어야 되거든. 근데 야 나 들어왔는데 너는 막혀져 있잖아. 야 너 들어와. 이런 식으로 뛰어서 가는 거야. 일부분은 스킵을 하고 오케이? 여기는 순서대로 모든 문이 다 열려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을 다 때리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로 봤을 때 몇 번만, 2번, 3번, 4번 만에 여기 끝에 있는 위치를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고등한 개체들은 그러니까 뭔가 몸집이 커. 그러면 전기적 정보 신호를 빨리 줘야 될 거잖아. 그지? 대체적으로 운동신경이 대부분 다 이런 민마리집 신경이 아니라 이런 신경으로 되어 있어. 왜? 개체가 워낙 크니까 어떤 특정 정저 신호를 줘야 될 때 정보들이 튀어서 빨리 갈 수 있어서.
돼요?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걸 안 물어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되게 많이 배워.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 개체들은 대부분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거에 나름의 장점이 있더라. 왜?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튀어갈 수 있어서 이걸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적어줘봐.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민마리집 신경보다 빠르다. 보다 빠르다.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민마리집 신경보다 훨씬 빨리 정보가 갑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리지 말아요. 나 지울게요. 이거는 그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어서 군데군데 정보가 잘 뛰어가더라. 도약전도가 일어나더라. 자, 근데 이 뉴런이 기능적으로, 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기능적으로 크게 세 종류의 세포로 나눠져. 해주는 기능에 따라. 그러니까 웨이브 정보를 계속 받아 보고 수집만 해주는 역할의 뉴런이 있고, 그걸 다 종합적으로, 야, 코가 준 거, 귀가 준 거, 그 다음에 눈이 준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 있어. 그리고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에 알맞게끔 행동, 근육의 행동을 일어날 수 있게끔 명령을 주는 뉴런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크게 뉴런이라고 하는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액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뉴런이 세 종류 있어요. 기능적으로. 어디에? 눈에 연결되어 있는 시각신경. 이 시각신경들이 외부 정보를 수집, 눈에서 준 정보를 수집만 해주는 거야. 시각신경, 청각신경, 귀가 주는 정보를, 그치, 음파 정보를 수집만 해줘. 청각신경, 시각신경, 후각신경, 미각신경, 외부 감각기관에서부터 준 정보를 수집만 해주는 그런 뉴런들이 부심성 뉴런이라고 해. 부가 뭐야? 너네 뭐 출구, 입구 이렇게 표현할 때 입구가 들어오는 문이잖아. 들어오게끔 해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들어오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 정보를 수집만 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부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얘를 여러분 중학교 때는 감각 뉴런이라고 배워.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을 막 수집을 해줘서 종합적 판단은 어떤 뉴런이 하냐면 역할에 따라 세 개로 나온댔잖아. 연합 뉴런에서 해줘. 연합 뉴런. 판단은 연합 뉴런에서. 판단은 종합적 판단은 돼요? 오케이? 그럼 거기가 판단을 내렸어. 근데 판단하는 것과 행동대상, 뭔가 액션이 일어나게끔 행동하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행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인데 걔는 운동 뉴런이야. 근육과 연결되어, 근육에 연결되어 행동이 나타나도록, 액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운동 뉴런이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게 그림을 보면 달라. 그림에 따라 내가 전반적으로 뉴런의 그림을 좀 기럭지가 긴 되게 이쁜 운동 뉴런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이 그림이 맨 마지막 단계인 운동 뉴런의 그림이야. 기럭지가 길으니까 운동 뉴런이, 자, 저렇게 운동 뉴런도 그렇고 감각 뉴런도 그렇고 연합 뉴런도 다 핵을 갖고 있는 부분 두 개의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운동 뉴런인 건 여 끝에 뭐가 연결되어 있겠어?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 근육. 수축과 이 안에서 액션하도록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골격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골격근이랄지 등등등의 근육에 연결되어 있어서 액션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가 운동 뉴런이야. 그러면 얘가 그 앞전에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의 연결을 받아서 행동이 나타났겠지. 왜? 그냥 갑자기 운동 뉴런만 자체적으로 야 수축해 이러진 않는다고. 누가 명령을 줘서 연합 뉴런이 야 어째저째 하니까 야 피해야 되겠어 야 도망가 어째저째 하니까 판단을 주는 거죠. 뭔가 공이 날라온 것 같아 야 도망가 죽으려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감각 뉴런이 받아들이게 하고 판단을 연합 뉴런이 내리고 거의 알맞게끔 운동 뉴런이 이제 각각의 근육에 행동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서로 달라서 내가 대충이라도 그림 그릴게. 얘는 전반적인 운동 뉴런의 그림인 거고,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부분 그림을 보면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단 감각 뉴런은 자,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어요. 문어처럼. 오케이. 그림을 딱 보고 너가 감각 뉴런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 부분, 나는 지금 110쪽 중간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3번 뉴런의 종류. 네, 3번 뉴런의 종류.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자,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거가 가운데 부분에 있더라. 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마리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지돌기예요. 그리고 이 가지돌기 쪽에 여기 존재하는 얘네가 그죠? 뭐 피부나 그죠? 눈이나 피부, 눈, 귀, 코 등등등. 일단 감각기관이야.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수집해줘. 누가? 감각 뉴런이. 오케이? 그 감각 뉴런을 뭐라고도 한다고? 고심성 뉴런이라고도 한다고. 입구. 그죠? 그럼 그 명령을 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 명령을 수집을 받아. 누가? 연합 뉴런이. 그치? 연합 뉴런은 되게 많은 가지돌기를 막 갖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이렇게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고 얘네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근데 연합 뉴런은 축삭돌기가 길지는 않아. 왜? 이제 연합 뉴런 내가 하나만 그림을 그렸지만 연합 뉴런들끼리 막 모여져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거든. 오케이? 그래서 기럭지가 길진 않아요. 근데 많은 가지돌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여기서부터 온 거, 눈에서부터 온 거, 귀에서부터 온 거, 코에서부터 온 거 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연합 뉴런은 뭐가 없어? 마리집은 없어. 축삭돌기가 있는데 마리집은 없어. 거기 그림 봐봐. 축삭돌기가 있지만 마리집은 없어. 가운데 있는 게 연합 뉴런이야. 가운데 부분 보여? 오케이? 연합 뉴런은 뭐야? 축삭돌기는 있지만 마리집은 없어. 그래서 주로 이 연합 뉴런이 많이 들어있는 곳. 여기가 어디야? 뇌야. 척수야. 뇌 척수가 명령과 종합적인 사고를 내리잖아. 그래서 연합 뉴런 뭐는 없더라? 마리집은 없더라. 오케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게 중추신경계를 이루더라. 중추신경계에는 연합 뉴런이 많이 모여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판단에 알맞게끔 액션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 액션은 어떻게? 기럭지가 긴 이렇게 되어 있는 누구야? 운동 뉴런이 있어서 운동 뉴런이 여기 근육에 명령을 주더라. 얘도 신경세포체 외부 연합 뉴런이 준 정보를 수집해줘서 액션 되도록 가지돌기.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삭돌기. 그렇죠? 근데 마리집에 감싸여져 있더라. 됐죠? 그래서 오른쪽 여러분은 1번, 2번 두 개 풀어주세요. 자, 답 한번 확인해보죠. 1번에 이런 여자, 동네.
자, 1번에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모여 뉴런을 이룬다. 맞을까?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계를 이룬다면 맞아. 신경계는 시스템이니까,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야. 연합뉴런이나 운동뉴런이나 감각뉴런처럼. 땡. 그쵸? 땡. 자, 그래서 X. 신경세포체에는 핵이 있고, 맞죠? O. 그러니까 뉴런에서 자극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자, 정보는 항상 어디서? 가지돌기 쪽에서 수집. 그죠? 안테나에서 수집해서, 그죠? 신경세포체에서 명령 내려 축삭돌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항상 방향. 땡. 자, 그 다음 4번. 연합뉴런은 감각과 운동뉴런 연결한다. 맞는 말이죠. 받아들여, 판단, 야, 움직여, 명령. 그쵸? 연합뉴런은 연결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맞아요. 자, 감각연합운동은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을 이룬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주로 사고하고 판단 내리는 곳, 그게 중추신경계였죠. 연합뉴런이 몽땅 모여있어요. 뇌 자체에는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뇌 쪽으로 외부 정보가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감각신경이 막 보고를 해줄 거야. 오케이? 근데 뇌는 딱 연합뉴런이 모여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뇌 척수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이?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만 모여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뇌척수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뇌척수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감각신경과 뇌척수에서 나온 운동신경은 또 다른 명칭으로 얘기해요. 그걸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뇌신경.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X고요. 2번 A 뭐예요? 감각뉴런. B 뭐예요? 연합뉴런. C 뭡니까? 근육에 연결되어 있잖아. 운동이랑. 오케이. 그리고 칠판 한 번만 봐봐. 아까 감각뉴런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했었죠. 입구 역할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다른 명칭은 따로 없어. 연합뉴런은. 그지? 종합적 판단을 내는 거니까. 근데 얘만 또 다른 명칭이 있어. 운동뉴런만. 뭐라고 하냐? 정보가 외부로 나가. 내리 명령에 알맞게끔 정보가 외부로 나가니까 너를 우리는 원심성 뉴런. 원심력처럼. 원심력 알죠?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가상의 힘. 바깥쪽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얘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 원심성 뉴런. 오케이? 적어줘.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A, B, C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A, B, C. 오케이. 자, 그러면 뉴런의 구조에서, 즉 자극의 전달 경로는 외부 감각기관에서부터 정보를 수집해. 눈에서 시각적 정보, 귀에서 음파적 정보 수집해서 감각기관의 정보를 감각신경을 거쳐 연합신경에서 종합적 판단을 내릴 거고, 그죠? 얘를 감각뉴런이라고도 하지만 감각신경이라고도 얘기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종합적인 보고를 해주면 종합적 판단. 그럼 종합적 판단에 알맞게끔 뭘 해줘? 액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 그래서 어디가? 운동뉴런이 근육에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행동에 나타날 수 있게끔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렸고, 아래 110쪽 아래 보면 그렇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이 중추신경이가 막 모여있는 뇌하고 척수, 특히 뇌는 그러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냐, 척수는 어떤 단면 모습을 가지고 있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뇌라고 들어는 보셨죠? 뇌. 그죠? 여러분 헬멧처럼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여기 두개골 부분. 그죠? 그래서 그 뇌라고 하는 게 딱딱한 어떤 두개골이라고 하는 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어. 그리고 두개골이라는 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그 내부 앞면으로, 내부적인 부분으로 연합뉴런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각각 분업화된 역할을 수행해. 미술에 심취해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작품을 하나 만들고 계시려나 봐요. 듣고 있죠, 재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래는 좀 천천히 나가는 편인데 우리가 진도를 이제 4월달까지는 최대한 시험 범위 여기 이 1학기 부분을 끝내놔야 여러분이 4월달에는 스스로 이제 시험 대비 교재 하나 더 준비시키거든요. O2 아마 준비시킬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를 준비해서 또 공부를 겁나 뒤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진도가 나가줘야 여러분이 외울 거 외우고 외운 거 점검하고 또 할 거니까 뭔가 말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진도를 빨리 빼보게 해봐야 합니다. 자, 5분 남았으니까 우리 55분 되기 위해서 5분 남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림의 위치만이라도 외우고 가자. 자, 우리 연합유린이 많이 모여있는 뇌의 그림을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여기 쪽 당연히 두개골이랑 뼈에서 보호되고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요. 오케이. 이쪽에 눈이 들어가. 이 부분 이제 해골을 생각하면 돼. 해골의 측면. 이렇게 정면 모습이 아니라 측면 모습이야. 얘들 이렇게 딱 작은 단면 모습. 그럼 눈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간 여기가 있죠. 위치적으로 보면 눈알이 들어간 부분이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 위쪽을 다 감싸고 있는 부분이 이제 큰 뇌들입니다. 당연히 여기 안에 이제 연합률이 많이 몰려 들어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 여기가 뇌입니다. 중추신경계 중에 뇌고요. 척수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로 쭉 이어져 있는 긴 신경 다발이에요. 얘가 마디마디뼈, 여러분의 등뼈, 마디로 되어 있는 그 등뼈들에 보호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척추는 신경은 아니야. 연합률은 아니라고. 척추는 뼈야. 척추가 마디마디로 구획된 그 마디마디 뼈에 의해서 내부의 긴 신경 다발인 척수가 보호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 척추라고 하는 뼈가 하나의 큰 원판이면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를 탄다거나 숙인다거나 굽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마디마디로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디스크 터진다 들어보신 적 있죠? 디스크 터진다.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여러분이 안 좋은 자세로 한쪽으로 조금 몰려있다거나 그럴 때, 이 척추라고 하는 뼈들이 있고, 얘를 보호해주는 부분에 있는데, 이 뼈가 약간 휘어지면서 안에 척수라는 신경을 찌르는 거야. 이 척추라는 마디마디 뼈가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특정 자극이 여기 척수가 눌리는 형태로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아프고 거기다가 이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상한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 되죠. 뭐 말인지. 그래서 척수는 내부의 긴 신경 다발 주변에 보호하고 있는 뼈가 척추. 되죠? 여기 목뼈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목뼈가 쫙 경추에서부터 길게 뼈 꼬리뼈까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개가 연합neuron이 모여있는 상태의 중추신경계예요. 저는 지금 중추신경계의 구조를 설명을 할 거야. 그 중에 뇌만 먼저. 오케이? 그러면 넓은 뇌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여러분의 주름이 많이 져 있고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 이 부분. 뇌 중에서도 무슨 뇌? 대뇌입니다. 오케이? 대뇌 중에 자, 가장 넓은 여기 이 부분이 다 대뇌인데 대뇌는 고등 정신 활동을 수행해요. 오케이? 얘는 지금 측면 모습이잖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얘를 단면을 자른 이런 모습이잖아. 얘가 이마바 쪽이지. 이마바 쪽이니까 여기를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해. 앞전자 떠서 전두엽. 대뇌의 전두엽. 그 다음 여기 뒤통수 쪽 여기를 대뇌의 후두엽. 그 다음 여기 이제 귀 위쪽을 당연히 측두엽이라고 했죠. 그러면 연구를 해봤더니 걔네들이 주로 해결해주는 역할들이 다르더라고. 측두엽은 귀 위쪽이니까 청각적 연합력이야. 그러니까 외부의 음파 청각적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여기가 청각적 연합력이고 이 이마박 아래쪽이 막 추리하고 그러니까 상호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는 그 부분. 머리 아픈데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많이 써. 수학할 때 여기를 많이 써서 그래. 이마박 앞쪽 전두엽이 고등사고 여러 가지를 사고하고 수리하고 연산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역할들. 여기 두종엽 쪽은 주로 내 몸이 어디로 움직이게끔 하는지 어떤 운동량들에 대한 명령을 주는 게 두종엽이야. 여기 정수리 쪽. 그리고 후두엽은 뭔가 여러분이 외부 정보를 보고 또는 대화를 한다거나 풍경을 보고 있을 때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게 후두엽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시각적 연합력. 외부 어떤 풍경에 대한 이런 외부 정보들이 여기 후두엽에서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뇌는 고등 정신활동을 수행하더라. 고등 정신활동을 수행하더라. 됐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뇌들은 자, 위치만 잡아드릴게요. 이쪽이 간뇌. 여기가 간뇌. 기능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 다음 여기 전반적으로가 대뇌였고 이 안에 몰려 있는 게 간뇌고 사이간자. 눈이 있는 이쪽의 가운데 부분이니까 중간뇌. 여기를 중뇌라고 해. 오케이? 대중. 그 사이간. 외우기 쉽죠? 대중. 그 사이가 사이간.
그리고 대뇌가 있으니까 중뇌가 있고 뒤쪽에 소뇌가 있어. 조그마한 뇌. 여기가 소뇌. 대뇌, 중뇌, 간뇌, 소뇌. 뇌가 5개 영역이면 벌써 4개 있죠? 대뇌, 중뇌, 간뇌, 소뇌. 그 다음 척수랑 이어지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 연수라고 해. 오케이? 근데 이 명칭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뀌어. 얘를 숨골이라고 해. 고등학교 때는 숨골.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2 생명과학에서는 여기를 사이뇌를, 간뇌를 사이뇌 한글로 이렇게 얘기도 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네. 그러면 숙제 있어요. 숙제. 자, 어디냐. 숙제를. 자, 116쪽. 자, 좀 많네요. 109쪽까지도 숙제였고, 116쪽에 1번부터, 네, 5번까지 숙제 내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숙제가 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시험 대비 중간고사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네, 퇴근합시다.